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도로의 종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도로 종류를 잘 몰라도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이웨이가 아닌 도로들은 사전에서 정의하는 의미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도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주와 주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보통 인터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총 길이가 약 47,000마일, 약 75,000km 이상이고 미국 전체 교통량의 25%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테이트는 컨트롤드 액세스, 즉 램프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하이웨이입니다. 신호등으로 제어되는 교차로인 인터섹션이 없고 대신에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도로가 직접 교차하지 않습니다. 인터스테이트의 표지판은 파란색과 빨간색 바탕의 흰색 테두리가 있는 방패 모양입니다. 위쪽에는 흰색으로 인터스테이트라고 쓰여 있고 파란색 바탕에는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구글 맵에서는 방패 모양의 표시가 있는 가장 두꺼운 노란색 선입니다. 동서방향의 인터스테이트는 짝수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번호가 증가합니다. 남북방향은 홀수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호가 증가합니다. 한 자리와 두 자리 숫자는 1차, 즉 프라이머리 인터스테이트인데 총 70개입니다. 세 자리 숫자는 인터스테이트가 큰 도시를 지날 때 분기된 2차적인 짧은 인터스테이트로서 총 43개가 있습니다. 뒤의 두 숫자는 분기되기 전의 1차 인터스테이트의 번호입니다. 이러한 짧은 인터스테이트는 전체적인 경로와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첫 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1차 인터스테이트와 다시 만나지 않는 것으로 스퍼 루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숫자가 짝수이면 도시의 중심을 약간 벗어났다가 다시 1차 인터스테이트와 만나는 220과 같은 바이패스 루트와 도심을 완전히 순환하는 495와 같은 벨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벨트웨이는 순환하는 도로의 모양에 따른 것이므로 인터스테이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텍사스의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인터스테이트 35는 35 이스트와 35 웨스트로 나누어져서 각각 달라스와 포트워스를 지난 다음에 북쪽에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인터스테이트에서 분기되어서 인근 도시의 사업 중심 지역을 지나는 짧은 인터스테이트인 비즈니스 루트도 있습니다. 분기되기 전의 인터스테이트와 같은 번호이고 표지판도 같은 모양이지만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되어 있고 상부에 비즈니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터스테이트와 다시 만나면 루프이고 다시 만나지 않으면 스퍼인데 이러한 것이 구별되어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모든 종류의 도로를 포함하는 최대 제한 속도인데 도시와 도시 주변 지역에서의 낮은 제한 속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와 북동부 7개 주에서 시속 60마일로 가장 낮고 텍사스에서 파란색의 시속 85마일인 곳은 어스틴의 유료 도로입니다. 인터스테이트의 최고 제한 속도는 전체적으로 북동부와 바다에 인접한 주에서는 낮고 미시시피강 서쪽에서는 높습니다. 인터스테이트의 최고 제한 속도는 도시를 벗어나면 시속 65마일에서 시속 80마일인데 특히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광활한 주에서는 시속 80마일입니다. 가능한 최저 속도는 시속 40마일입니다. 두 번째, US 하이웨이. US 하이웨이는 인터스테이트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관리합니다. 하이웨이는 많은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주된 도로라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하이웨이라고 하면 인터스테이트와 거의 모든 주요 도로가 포함됩니다. 하이웨이는 이와 같이 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을 수도 있고 램프를 통해서만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US 하이웨이는 US 루트라고도 하는데 총 길이가 약 16만 마일, 약 25만 7천 킬로미터입니다. 인터스테이트와 중복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US 하이웨이의 공식 표지판은 검은색 사각형 바탕의 하얀색 방패에 숫자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사각형 바탕이 없고 번호 위에 US라고 쓰여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구글 맵에서는 방패 모양의 표시와 함께 인터스테이트보다 얇은 노란색 선입니다.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55마일에서 70마일입니다. 1차 US 하이웨이는 한 자리 또는 두 자리의 숫자로 표시하는데 주요 하이웨이는 보통 0이나 1로 끝납니다. 인터스테이트처럼 남북 방향은 홀수이고 동서 방향은 짝수입니다. 그런데 인터스테이트와는 반대로 대체로 남북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호가 증가하고 동서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번호가 증가합니다. 인터스테이트처럼 세 자리 숫자는 분기된 2차 하이웨이이지만 인터스테이트와는 다르게 방향이나 연결 형태, 번호 증가 방향 등이 복잡합니다. 이 하이웨이 분포도에서는 보라색이 1차 US 하이웨이이고 파란색이 2차 US 하이웨이입니다. 인터스테이트에서 분기된 비즈니스 루트와 마찬가지로 US 하이웨이에서 분기되어서 도시의 사업 중심 지역을 지나는 짧은 US 하이웨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US 하이웨이 표지판 위에 비즈니스라는 사각형의 표지판을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메릴랜드주를 포함하는 일부 주에서는 녹색 표지판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트 하이웨이. US 하이웨이보다 한 단계 낮은 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주정부가 관리하는데 각 주의 중요한 도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지역에 따라서 스테이트 루트 또는 스테이트 로드라고도 하는데 주마다 표지판과 번호를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글 맵에서는 둥근 모양의 표시와 함께 가장 얇은 노란색 선 또는 같은 굵기의 흰색 선으로 보이는데 US 하이웨이와 선의 두께로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 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인터스테이트처럼 중앙이 분리되어 있고 램프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스테이트 루트 99가 예입니다. 스테이트 하이웨이에서 분기되어서 도시 사업 중심 지역을 지나는 짧은 스테이트 하이웨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하이웨이 표지판 위에 비즈니스라는 사각형의 표지판을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메릴랜드를 포함하는 일부 주에서는 녹색 표지판을 사용합니다. 어떤 주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2차 스테이트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텍사스의 경우 농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팜 로드가 2차 스테이트 하이웨이입니다. 네 번째, 카운티 하이웨이. 스테이트는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로 나누어지며 카운티 하이웨이가 있는데 카운티 로드 또는 카운티 루트라고 부릅니다. 루이지애나는 카운티를 페리시라고 하며 알래스카에서는 보로우라고 합니다. 카운티 하이웨이는 번호나 특정한 이름을 갖고 있으며 보통 오각형의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이거나 사각형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입니다. 구글 맵에서 사각형의 번호가 있는 얇은 흰색 선이 카운티 하이웨이입니다. 다섯 번째, 프리웨이. 프리웨이는 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무료 도로이고 램프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가 시속 70마일에서 75마일로 높습니다. 프리웨이는 별도로 건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터스테이트나 다른 하이웨이의 일부이거나 하이웨이의 일부를 연결하여 이름을 정해준 것입니다. 할리우드 프리웨이는 US 하이웨이 101의 일부와 스테이트 하이웨이 170이 연결된 것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외곽 도시인 KT와 휴스턴의 중심을 잇는 KT 프리웨이는 인터스테이트 10의 일부로서 최대 26개의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웨이 중에서 도시 또는 특정 지역의 외곽을 환상으로 싸고 있는 하이웨이를 벨트웨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순환 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루프 또는 벨트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익스프레스웨이. 익스프레스웨이도 프리웨이와 마찬가지로 인터스테이트나
다른 하이웨이의 일부이거나 인터스테이트와 다른 하이웨이의 일부가 연결된 것입니다. 프리웨이처럼 중앙이 분리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신호등으로 진입이 가능한, 즉 Partial Control of Access일 수도 있고 유료도로일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유료도로인 경우는 램프만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브루클린 퀸스 익스프레스웨이는 인터스테이트 278의 일부입니다. 편의상 프리웨이라고 부르는 도로 중에는 실제로는 익스프레스웨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7번째, 턴파이크. 턴파이크는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유료 하이웨이로서 구조는 프리웨이와 같습니다. 즉, 신호등이 없고 램프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으며 중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톨웨이, 톨로드라고도 합니다. 유료 도로를 턴파이크라고 하게 된 이유는 미국 초기에 개인이 도로들을 소유해서 사람이나 마차가 이 길을 이용할 때 요금을 지불하고 파이크, 즉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턴하는 모양의 장치인 턴스타일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커즈웨이. 커즈웨이는 강, 호수, 늪지, 습지의 위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와 다리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커즈웨이는 중세영어의 높은 도로라는 단어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뉴올린즈의 폰체트레인 호수를 건너는 커즈웨이는 유료인데 다리 길이만 약 24마일, 약 39km이고 중간에 약 8마일, 약 13km 동안은 다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라고도 합니다. 무리를 한 번에 지나는 도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저도 이 커즈웨이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다리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호수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9번째, Alternate Route. Alternate Route는 US 하이웨이, 스테이트 하이웨이, 카운티 하이웨이를 부분적으로 대신하는 도로로서 Alternate라고 표시합니다. 10번째, Scenic Route. Scenic Route는 자연 경관이나 문화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Drive, Byway, Highway, Parkway 등의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차선이 비교적 좁아서 상업용 차량의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유료일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서비스 로드. 서비스 로드는 인터스테이트와 같은 주요 도로의 관리와 접근을 위해서 주요 도로를 따라서 나란하게 건설된 도로입니다. 프론티지 로드, 액세스 로드, 패럴 로드라고도 합니다. 12번째, 로드와 스트리트의 차이. 로드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길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도로라고 번역되지만 스트리트는 한쪽 또는 양쪽에 건물과 가로수가 있는 길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고 거리로 번역됩니다. 즉, 스트리트는 로드의 한 형태입니다. 스트리트는 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지만 로드는 도심 지역을 빠져나가거나 도심 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의 도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는 비포장일 수 있지만 스트리트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광역권의 경우 주택가를 벗어난 많은 길들이 로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3번째, 지역 도로와 길. 그러면 지역 도로와 길 10개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비뉴. 에비뉴는 보통 스트리트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데 과거에는 에비뉴가 스트리트보다 넓은 길이었지만 현재는 길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에비뉴는 보통 스트리트보다 깁니다. 시애틀의 경우 에비뉴는 남북 방향, 스트리트는 동서 방향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 블러바드. 블러바드는 보통 에비뉴나 스트리트보다 넓고 중앙에 경계가 뚜렷한 공간이나 잔디 또는 나무가 있고 양쪽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특정한 지형, 예를 들면 강을 따라서 또는 산의 주변을 감싸는 긴 길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치가 좋은 시닉 루트를 시닉 드라이브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주택가 도로에도 드라이브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네 번째, 레인. 레인은 주택가로 연결되는 좁은 길인데 보통 도심 지역을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심의 일반 주택가에도 흔합니다. 다섯 번째, 테러스. 테러스는 경사가 있는 길의 윗부분에 해당하는데 조망이 좋아서 보통 고급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지에 테러스라는 이름의 길이나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코트. 코트는 길의 한쪽 끝이 쿨더색이라고 하여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고리 모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길의 이름도 코트입니다. 일곱 번째,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한쪽이 막혀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코트와는 다르게 길의 끝이 둥근 모양일 수는 있지만 고리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트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웨이. 웨이는 보통 로드에서 분기된 것으로 구간이 짧고 막다른 길인 경우 플레이스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트레일. 트레일은 통상적으로 나무가 많은 곳을 지나는 길을 의미하는데 주택가의 길에도 흔합니다. 열 번째, 앨리. 앨리는 건물 사이 좁은 길로서 차량 통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